EBS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이제 온라인 학습이 지금 이제 필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교육이 혁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파고가 교육의 인식을 바꿨다 그러면 코로나는 교육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한 5년 정도는 지금 앞당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한 학기 동안 엄청난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우수한 인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조어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하이터치라든가 아니면 딥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에듀테크라든가 브랜드 러닝이라든가 디지털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학생들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잘 적응하고 여기에 따라서 잘 학습하는 학생들은 지금 6개월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독서도 하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굉장히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반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 있거나 엄마하고 부딪히고 또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2주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1주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여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학습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인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도적인 심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그 중간층이 없죠.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고 안 되는 애들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면 이제 학교가 티칭만 가지고는 안 된다. 티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럼 학교에서 뭘 해야 되냐? 선생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죠. 이제 하이터치라는 걸 해야 돼요. 즉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역할을 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인강을 들을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든가 아니면 진로를 빨리 찾아준다든가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준다든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력자 역할이. 그래서 이제 티칭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튜터, 즉 퍼실리테이터를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고 선생님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더 학생들이 변화되는 데서 자부심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죠. 이제 의존하는 교육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도적인 학습이 되려면 이 주도적인 심이 학생들이 학습적인 멘탈이거든요. 이 멘탈이 곧 학습으로 봤을 땐 인강인 거예요. 이 인강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학습의 멘탈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인강을 들을 수 있는 게 멘탈이고 이 멘탈이 생기면 곧 아이들은 세상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세상 살아가는 힘이 자기 조절력과 자기 억제력, 자기 통제력 이런 것이 스스로 생긴 학생은 사회에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의존만 해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미래의 방향이고요. 이게 빨리 온 거다 굉장히.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잘 따라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은 앞으로 오히려 더 창창하다. 그리고 주도적인 힘이 됐을 때 곧 이게 세상 살아가는 힘이니까 이런 힘이 됐을 때 아이들도 미래의 희망이 밝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4가지를 가져가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트렌드. 우리가 코로나가 교육도 안 당겼지만 우리나라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거기도 최소한도 5년 이상을 앞당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트렌드. 두 번째는 그 교육 트렌드에 따른 학생의 역할.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적인 측면과 학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생활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강의 중요성. 인강이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인강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습적인 멘탈이다. 그래서 인강이 왜 중요한지 인강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조절력이 되고 또 인강을 통해서 인내력이라든가 아니면 충동성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이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요. 끝으로 과목별 인강학습법. 인강도 과목별로 인강 듣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겠죠. 수학을 듣는 방법과 사회나 역사를 듣는 방법, 과학이나 국어를 듣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강을 가지고 제가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제일 처음 해볼 게 뭐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겠냐? 새로운 신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대면 학습에서 언택트 학습으로 바뀌죠. 이 차이점은 뭐냐?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혼자 공부해야 돼요. 이제 혼공법이 굉장히 뜹니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강이에요. 인강을 스스로 듣고 스스로 정리하고 그걸 내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택트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브랜디드로. 즉 학교나 학교에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했던 거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것을 집에서 내가 예습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복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브랜디드로 간다. 밑에 아날로그와 디지털로그도 똑같은 거죠. 아날로그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디지로그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디지로그의 대세는 아날로그가 깔려 있어야 된다. 아날로그가 어떻게 보면 멘탈이에요. 뭐 복습을 한다든가 예습을 한다든가 인강을 듣는가 이런 학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온라인 학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진 디지로그가 대세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가정으로 지금 학생들을 보면 2주는 가정에서 1주는 학교를 가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일은 이제 수행평가나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숙제를 점검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학습은 다 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집에서 가정에서 2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엄마와 관계가 일단 좋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의 주도식이 있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 시대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티칭에서 이제 플립 러닝으로 티칭은 일방향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플립 러닝은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인강을 통해서 과거에는 싸이월드나 이런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페이스북처럼 소통이 되면서 질문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티칭에서 플립 러닝으로 간다. 쌍방향으로.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진다. 그리고 자기주도에서 자기 구조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워낙 정보가 많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갖다 우리가 퍼실리테이터, 즉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든 누구든 이제 애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옆에서 하이터치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자기 구조 학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학습적인 측면이 있고요. 생활적인 측면 2가지가 있는데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뭐냐?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가 학습에서 주도적인 쪽에 있어야 돼요. 고정적인 거 있죠. 학원이나 학교가 아닌 주도적인 거 예습이라든가 복습이라든가 독서, 인강 이런 쪽으로 가져야죠.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 학생은 반드시 주도적인 힘이 생기고요. 2번째, 플래너, 목표를 작성하라. 이 목표 설정인데 플래너가 있으면 내가 오늘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교재는 뭘로 해야 될지, 분량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명확한 그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래서 플래너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우리가 왜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했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 얘기를 했죠. 거북이한테는 컴플렉스가 없었다. 그 이유는 왜냐? 거북이는 그냥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간 거예요.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 이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잠을 자서 진 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된다. 어느 과목, 교재 뭐 할지, 어디까지 할지, 분량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평가하는 거다. 플래너가 있는 학생들은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플래너 짜면서 만족감이 오는 학생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평가하는 거다. 평가에는 3가지를 해야 돼요.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집중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자가평가하는 겁니다. 2번째는 실천을 못했으면 못한 이유가 뭔지. 3번째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뭘 공부했는지. 이런 걸 평가하다 보면요. 뿌듯함이 와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찾게 되죠. 그리고 오늘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평가하면서 내일 시간표를 보게 되죠. 그러면 벌써 시간표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과서가 집에 와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 개학하게 되면 학교에다 교과서를 두고 다니면 안 돼요. 교과서는 집에 있어야 된다. 특히 주요 과목들은. 그래서 플래너가 중요하고요. 교과서를 많이 봐라. 교과서는 흐름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특히 교과서에 학습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침서예요. 그게 바로 문제고. 그래서 교과서를 볼 때 흐름을 파악하고 교과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단원, 소단원, 제목과의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4번째는 인간을 망해하여라. 인간은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못 들어요. 집중하지 않고는. 그러나 학원이나 이런 경우는 내가 집중하지 않고도 들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집중한다는 거고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하라.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노트 필기에는 3가지가 있죠. 복습 노트, 정리 노트, 오답 노트. 그래서 노트 필기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지식을 정리하는 게 노트 필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노트 필기다. 베끼는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형형색색 예쁘게 쓰는 거 의미 없어요. 나만의 생각으로. 그래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노트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습과 정리와 오답 노트. 특히 수학에선 오답 노트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정리 노트는 시험 대비용 노트라고 볼 수도 있고 예습 차원에 할 수도 있고요. 복습 노트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독서. 비문학이 중요하다. 비문학 독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는 걸 읽어야 됩니다. 특히 고전, 역사, 사상, 철학, 경제 이런 것들 있죠. 중학교 때 경제라든가 역사나 사상책을 많이 보내드려요. 고등학교 가면 국어가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능 시험 문제 사상과 고전이나 경제 지문이 거의 최소한 10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역사나 경제 공부를 많이 했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판타지나 아니면 해리포터 이런 추상적인 책보다는 비문학, 배경 지식이 있는 걸 많이 읽으면 그만큼 아이들의 멘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라. 공부는 모방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남의 잘하는 걸 관찰했다가 그걸 내가 따라하다 보면 나만의 방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습적인 측면에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운동해라.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존 네이트 교수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유산소 운동을 해야 전두엽이 활성되면서 집중력이라든가 끈기 그리고 전두엽이 활성되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20분 정도는 해줘야 된다. 2번째, 역치, 한계치를 벗어나라. 한계치를 한번 벗어나 보면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이 얘기는 뭐냐? 마라톤 선수가 20km가 되면 4점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20km가 넘어가면서 러너스 하이, 세컨드 윈드가 갑니다. 점점 몸이 편해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에 스스로 수학을 6시간, 10시간씩 해본다. 그럼 그 다음에는 2-3시간은 아주 쉬운 거예요. 끌고 가기가. 그래서 요즘 뭐 10-10 이런 거 하는 것도 많죠. 그러나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하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 역치 경험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릿을 높여라. 그릿이 뭐냐? 글로스, 성장에 대한 믿음이나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인스트린직 해가지고 이건 내적 동기나 테나시티, 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릿을 높이려면 그릿이 높은 애들이 성공하는데 그릿을 높이려면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취 경험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한계치를 한번 벗어나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릇이 높아져요. 요즘 머리 좋고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릇이 높은 애들이, 그래서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취 경험,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한계치를 한번 벗어나봐라.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가장 어리석은 애들이 어떤 학생이냐? 잠 늦게 자고 학교 수업 시간에 조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 수업 시간에 올인해야 되고, 지금 앞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오전 수업이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 50분을 인강으로 듣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해요. 20분이면 학교 수업 50분을 완전히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너무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잠은 최소한도 12시나 12시 반 안엔 자줘야 돼요. 최소한도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그래야 수업 시간을 올인할 수 있고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정의 정도는 알아. 정의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뭐냐? 일단 책상에 앉기 전에 정의 정돈을 해야 돼요. 책상 정의 정돈을 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야 돼요. 우리 뇌는 이 루틴, 습관화 되려면 내가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으면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뇌가 공부 모드로 가요.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 시간대가 수시로 바뀌면 뇌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앉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내가 오늘 어떤 과목을 할지, 교재는 뭘로 할지, 분량은 어디까지 할지 몇 시까지 딱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다든가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하면 뇌는 절대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멀티태스킹이 뭐냐? 공부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든가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는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켜놓고 한다든가 이러면 뇌는 여러 가지를 하면 절대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공부를 10분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상에 앉을 때 함부로 앉으시면 안 됩니다. 30분을 앉더라도 20분을 앉더라도 정리정돈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어떤 과목, 어떤 교재, 뭐 할지 분량까지 정해놓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고 그리고 멀티태스킹. 절대로 이거 하면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뇌가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써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습관이 바뀌는 거고, 나의 습관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나 결과물까지 다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인강이 이제 왜 중요한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코로나 때 왜 인강이 필수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강은 중학교 때 잡지 않으면 못 잡아요. 우리가 학습 습관은 중학교 때 잡아야 돼요. 중학교 때 인강을 들어보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가 돼서 듣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인강 듣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특히 학습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 약점 보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ITS, 인텔리전스 튜터링 시스템. 즉, 인강은 개인 수준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리고 인강을 들을 때 내가 조금 쉬우면 2.0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우면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죠. 개인 수준별로 내가 약점인 건 다시 한 번 또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ITS가 가능하다.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고요. 공부에는 단계가 있죠. 제일 처음에 이해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 이해가 되면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면 암기하고 자기화. 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화예요. 내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존하는 학습은 이해까지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즘 이해까지 시키는 학습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학원이든 학교든. 그러나 정리를 해야 암기가 되고 자기화가 되거든요. 이 정리할 때 이때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강을 듣게 되면 이해뿐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돼요. 인강은 에너지를 안 쓰고 못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여기만 하는 거야. 이해만. 근데 우리가 공부는 정리하고 암기까지 해서 내 것까지 가져와야 돼요. 이걸 한 단계 더 넘긴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생각과 태도가 감정이 바뀌는 거죠. 이 생각과 태도까지는 좋은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좋은 학생들이. 그러나 이 태도가 행동으로 바뀌려면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 행동이 바로 실행력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습관이 돼야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온 학생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태도만 좋은 거죠. 이해까지만 한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 준다든가 행동으로, 이 행동으로 뭔가 실행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실행력과 정리가 인강이다.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행동의 변화와 정리가다. 그래서 공부의 단계가 4단계씩 나와 있는데 정리 단계와 행동의 단계는 인강을 통해서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인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를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도적인 심,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 인강은 스스로 들어야죠. 남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집중하지 않고 못 듣죠. 그래서 집중력과 실행력이 높아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강은 주도적인 심과 실행력을 길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정 시간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우리가 보통 주도 시간과 고정 시간이 있죠. 주도 시간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예습이라든가 인강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복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고정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 있죠.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수행평가 이런 거죠. 그러나 이 고정 시간의 퀄리티는 주도 시간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강을 듣게 되면 인강, 주도 시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강이죠. 그러면 고정 시간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학생들이 고정 시간만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너무 열심히 해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나 그 퀄리티가 높아지진 않죠. 주도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인강만 가져가도 고정 시간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가 가능하고 예습과 복습 비중이 커진다. 메타인지라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딱 보는 순간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내가 이거를 예습해야 되겠다 복습해야겠다. 이 판단이 다 서게 되죠. 그래서 인강을 듣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예습 차원에서 인강을 듣는 학생이 있고 복습 차원에서 듣는 학생이 있어요. 예습 차원에서 듣는 학생은 그 인강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예습은 복습이 4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습하는 학생들이 복습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요. 복습은 했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쉽죠. 오히려 더 예습보다는. 그러나 복습은 완전 학습이죠. 그래서 인강을 복습 차원에서 듣는 학생이 있고 예습 차원에서 인강을 듣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예습 차원에서 인강을 한번 듣고 학교를 가든가 학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복습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습을 더 많이 주장해요. 우리나라에서 예습을 하는 학생들은 상위 1%뿐이 안 됩니다. 선행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8, 90%가 선행을 하죠. 그러나 예습은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틈새예요. 선행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습이 훨씬 더 선행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예습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 최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 선생님은 예습 쪽에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메타인지가 가능하고 예습과 복습 비중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 절대적이다. EBS 70%에 연계된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인강을 들으면요. 모든 과목이 인강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인강을 열심히 듣는 애들은 일단 내신이 나옵니다.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은 중학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학교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거나 누구한테 의존해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의 수업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의 학습이라는 것은 유형이 한두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합니다. 수학만 해도 10만 가지 유형이 넘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개념을 터득하려면 내가 해주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강을 통해서 특히 EBS 인강이 수능과 70% 연결돼 있죠. 그래서 70%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인강을 듣고 한다면 수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전 자신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석하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기숙형 학교들이 많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공부는 혼자 해야지 의존하는 공부는 내가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 그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또한 인강이다. 자, 그리고 모든 과목이 인강으로 가능하다. 지금 모든 과목이 인강으로 다 가능합니다. 지금 교육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량이 많이 줄었죠. 수학에서도 기백 같은 것도 줄었고 과학도 과학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강으로 모든 과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인강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과학 같은 경우 있죠. 영어 문법이라든가 이런 건 인강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강으로 약간 부족한 과목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인강학습법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인강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맞는 선생님 선택이 강하다. 우리가 EBS 인강이든 어떤 인강이든 인강을 듣게 되면 내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맞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특히 나와 코드가 맞으면 내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집중이 잘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도중심까지 가져가게 되고요. 그 선생님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인강에 꽂히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녀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인강 선생님한테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학 가서도 그 인강 선생님이 조교를 할 정도로 그 선생님에 대한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선생님을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나와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과목별로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국어를 인강 듣는 방법과 수학을 인강 듣는 방법, 사회나 역사, 과학 다 달라야 되죠. 과목별 인강 듣는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